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서 3억을 뜯어간 일당이 구속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손흥민 선수의 전 여친이었던 이 여성, 손흥민 선수와 교제 당시 다른 사업가와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소위 양다리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해당 이 20대 여성의 대화 내용 일부도 한 매체가 공개를 했는데요. 누구 애인지 아느냐라고 이 40대 공범이 물어보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문자를 나눴다라는 정황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누구 애인지도 모르면서 누가 애 아빠인지도 모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3억을 받아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허, 이 사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기 뭐 사기? 자, 이 남성이 40대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이 남성이 이 양모 씨 여성, 20대 여성 손흥민 선수의 전 여친과 이 문자 등을 나눈 내용이 대화가 디스패치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디스패치는 모르는 게 없군요. 자, 일단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누구 애인지는 정확히 알아? 너 알구나 그런 거야?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이 20대 여성 양모 씨가 누구 애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변합니다. 황당하죠? 자, 그러니까 이 용모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40대 공범 남성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인 걸로 알려졌죠. 아니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가야지 둘한테 다 가냐? 너 이거 혼인빙자 사기다 라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대화가 디스패치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2번은요 손흥민 선수, 1번은 사업가를 의미한다라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양다리였다 소위라는 것이고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요구했다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침 변호사 두 분과 판사님도 계십니다. 전주의 판사님, 판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지금 공갈로 고발을 했는데 네. 사기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릅니까? 공갈과 사기는? 이제 사기는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그렇죠. 거고 이제 공갈은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건데 이건 뭐 공갈도 될 수 있고 이제 사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갈과 사기의 어떤 구분은 그리고 애 아빠가 맞느냐 그렇죠. 아니냐군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또 손흥민 선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당신 아이 임신했다 이것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군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네, 사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죄질이 굉장히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변호사 시절에 이런 유명 연예인 관련한 사기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 뭐냐면 사실 굉장히 연예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같이 물론 결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당신이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 혼자 갔대 없게 하면서 제가 맡았던 사건은 심지어 임신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초음파 사진을 다른 사진 보여주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 연예인을 결국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심지어 그랬군요. 낙태를 할 일도 없죠. 임신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 낙태했다는 것도 거짓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예인이 굉장히 속았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을 했는데 네. 누구 애냐, 아이인지도 애 그렇죠. 아빠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드리는 말씀 뭐냐면 유명인일수록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유명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3억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돈을 지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볼 때 사실 엄벌을 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유명 방송인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공갈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라고 한 건데 한 가지 좀 의문인 건 네네. 아니 뭐랄까요? 대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본인도 애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문자하잖아요. 네네. 너 그 애 아빠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는 아이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게 좀 충격이고, 두 번째는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대담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사진을 보여주며 3억을 어떻게 요구했다. 이 대담함도 좀 놀랐고요. 글쎄요, 저는 그냥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은 작가가 욕 먹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뭐 낙태, 뭐 사기, 공갈 이런데 그런데 애 아빠까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건 해도 너무했다. 작가가 너무 진짜 뭐 이상한 거 많이 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손흥민 선수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축구 선수가 여러 명 있었지만 박지성도 있고 차범근도 있고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손흥민이 최고 아니냐. 아니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1등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연루된 사건이 이런 식의 막장 드라마다. 그다음에 제일 근본적인 거는요. 사실은 낙태 아니겠습니까? 이 낙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처벌받는 일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이거는요. 뭐 사기도 되고 다 되겠지만 공갈은 공갈인데 어떤 공갈이냐? 한 명이 공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특수 공갈까지 되는 것이 아닌가? 공갈에도 특수 공갈이 있군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한 거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형량도 제가 찾아보니까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 가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가 되고 그러니까 이 공갈을 손흥민 선수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 사업가에게도 알렸다. 아니죠. 그러면 그 여자하고 그 양모 씨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남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인 관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다 같이 이제 그 합동해가지고. 근데 그 공갈한 사업가한테도 거니까. 알렸다는데요? 그러니까 공갈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복수의 공갈이군요. 그렇죠. 이중 공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형사처벌 받아도 사실 상당한 그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런 일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또 신경 써야 되나 참 그 힘들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이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교제할 당시에는 해당 여성이 이 두 명과 동시에 교제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요. 손흥민 선수 말고 다른 사업가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자, 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이 동시 교제 중 임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연락했는데 사업가는 응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회신을 했다. 양태정 변호사님, 이것도 대담합니다. 둘에게 동시에 알렸다? 왜? 누가 애 아빠인지 모르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 우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 국민들이 놀라고 충격적이실 것 같아요. 네네. 손흥민 선수의 팬분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충격적이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런 식의 사건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유명 축구 선수인 이제 손흥민 씨라서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지게 된 거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꽤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나 뭐 이제 과연 아이 아빠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뭐 관계를 한 시점이 뭐 이제 중복돼 있거나 이제 밀접해 있으면 사실은 뭐 본인도 모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 아이를 출산하기 전 즉 태아 상태일 때는 그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뭐 출산하기 전까지는 과연 그 아이의 친부가 생물학적 친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기도 될 수 있고 공갈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명이 이게 양모 씨와 용모 씨가 같이 했다가 하면 이제 공동 공갈로 해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또 이제 하나 특이점은 이제 손흥민 씨가 이제 그 가해 여성과 이제 작성했다고 하는 그 합의서에 보면은 이걸 폭로했을 경우에는 10배, 즉 30억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뭐 실제로 30억이 다 인정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3억보다는 훨씬 넘는 금액의 민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네, 왜냐하면 그 비밀 유지 조항 같은 걸 어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특히나 범죄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손흥민 씨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배상을 할 책임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이 임신 중전 수술을 하는 것이 처벌은 받을 수는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 사업가의 아이일 수도 있는 걸 텐데 이 여성이 결국은
돈과 이 아이의 생명과 맞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제 임신 중절을 한 건데 그것은 처벌은 안 됩니까? 사실 뭐 이제 아이나 태아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장해야 될 생명권이긴 하지만 아직 그 최근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낙태를 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낙태를 하도록 원하지 않는 낙태를 강요했거나 뭐 협박이나 폭행 같은 거를 하겠다면 그건 별도로 이제 낙태 강요 같은 게 성립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여기서 이 사건이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동시교제 사실을 누가 손흥민 선수에게 알렸냐? 바로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저 남성입니다. 40대 남성이 알려줬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용모 씨가 접근을 해서 과거 내 여자를 임신시키지 않았냐? 표현이 참 그렇군요. 내 여자를 임신시키지 않았냐? 비밀 유지각서 위약금 과하다. 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거절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와서 그 자기 여자를 고소하라는 겁니다. 라며 이 동시교제 사실의 자료를 제공하면 7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용모 씨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20대 여성의 양다리를 확인, 공갈 혐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수현 의원님. 예. 손흥민 선수에게 요구했던 게 두 개인데 그 결이 완전 정반대예요. 하나는 내 여자를 임신시키지 않았냐? 그 좀 과도하다, 깎아달라라고 하더니 야, 그거 알아? 그 여자 이랬던 여자야. 내가 자료 줄게. 대신 나한테 7천만 원 줘. 이 뭡니까 이 남성은?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나 논평은 우리 법률가 세 분 출연자가 계시기 때문에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정치인인 제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어느 사회나 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자꾸 이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문명은 발전하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물질 문명과 인간 경시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사회를 슬프게 하는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될수록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인간의 본성은 과연 착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런 어떤 철학적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자꾸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곳에 정치와 정치인의 책임은 없는가? 도대체 왜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나 논평보다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하면서 네. 좀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의원님 지적이 굉장히 정확한 게 지금 이 등장 인물들 간의 신뢰관계는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일말의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공범이 아니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이 20대 여성과 이 40대 남성 구속됐는데 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도 지금 바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고 하면서 이 20대 여성의 동시교제 사실을 손흥민 선수에게 제공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의 신뢰관계 제로. 이 여성과 손흥민 선수가 교제했던 사이인데도 이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지금 바닥. 이 여성과 그 사업가의 신뢰관계도 바닥. 등장인물 4명 중에요.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신의, 공의, 신뢰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범죄인들이 보이는 그런 좀 수법이 전형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유사한 사건은 저도 겪어봤고 제가 변호사로서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약점이나 아니면 유명인이라는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하려는 뭐 이런 것이 박수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우연찮게 사실 요새 손흥민 선수가 올해 부진해요. 올해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활약이 부진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선수의 신경 쓰이죠. 멘탈이나 아니면 네, 경기력에 그럼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물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또 진짜 국보급 그 축구 선수인 우리 손흥민 선수를 또 지지하는 그런 또 팬들 입장에서도 손흥민 굉장히 선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인 이 손흥정 감독께 엄청 혼나지 않았을까요?
호랑이 선생님인데. 근데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될 나이고 이러니까 뭐 연애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선수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손흥민 선수는 저는 굉장히 올바르게 살아온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쁜 세상에 사람들을 이런 만난 나쁜 거죠.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사람들을 좀 만나는 바람에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참으로 참 그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씁쓸할 것 같습니다. 네, 인간성의 회복, 신뢰관계 회복 또 좀 시급해 보입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자, 조금 전 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중국인 남성 차철남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로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고요. 기자가 이 차철남에게 물어봤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라고 물었는데 차철남의 이 답변이 가관입니다. 들어보시죠.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아니요. 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기왕 뭐, 아휴, 참, 마음이 아프네. 피해자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들과 어떤 경- 관계세요?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10여 년씩.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왕 뭐 사람 죽은 거는 죽었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살해하셨다는 겁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의 이 주인과 그 동생을 살해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의 편의점 주인을 찌른 그리고 도주한 차철남.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라는 기자의 질문에 기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왕 뭐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정말 전 엽기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차철남 씨가 그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인이죠. 뭐 조선족이긴 해도 차철남으로 그 말하는 게 불리는 게 그게 맞나? 뭐 중국식으로 불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그렇군요. 그 만약에 지금 뭐 제1동포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 개명해가지고 뭐 이름이 있다. 그럼 일본식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황당한 건 제일 먼저 한 이야기였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저 같은 제3자가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람이 저렇게 피살돼가지고 참 생떼 같은 목숨이 날아가 버렸다. 그게 희생됐다.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뉴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어떻게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범죄자가 저런 식의 객관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한두 명 죽인 게 아닌데 그런데 계획적이지 않고 뭐 우발적으로 계속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그 공분을 하는 것 같고요. 혹시 더 추가적인 범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확히 수사해봐야겠지만 2명을 살해했어요. 자신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세입자의 동생 그리고 2명을 찔렀어요. 자신의 원룸의 주인과 인근 편의점 주인. 자, 과연 이 차철남의 방금 발언 돈을 안 갚았다라는 걸로 이 범죄가 다 동기가 성립되는지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국인인 차철남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경찰이 명확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차철남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숨진 피해자들이랑 가까운 사이였는데 3천만 원 때문에 범행한 거 맞나요? 편의점 주인이랑 집주인도 살해 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그럼 갑자기 범행했다는 건가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피해자들이랑 어떤 사이였습니까? 됐어요. 자, 지금 보면요. 자, 양태정 변호사님. 자기는 범행을 저질만 했다라는 태도라는 해석도 있어요. 됐어요. 뭐 기왕 뭐 내가 그럴만 했으니까라는 듯한 이런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도 굉장히 놀란 게 그 2명이나 살해하고 그리고 2분의 목숨을 이제
앗아갈 뻔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죄송하다, 예. 뭐 정말 뭐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런 식의 직접적 사과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사실 저런 태도로 봐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뭐 반성이나 뭐 참회 같은 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12년 전에 3천만 원 그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나라 법상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한 10년이나 지나 사실상 3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뭐 해도 사기죄가 성립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기 같은 경우는 10년이 공소시효인데 그러니까 사실 공소시효도 지나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저런 얘기로 사람을 2명이나 죽이고 또 전혀 무고한 분들 2분까지도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 과연 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 계기로도 저런 식의 뭐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뭐 특정 국적을 물론이고 관계없이 이런 그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범행이 점점 좀 잔혹해지고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런 외국인 범행에 대해서도 한번 좀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사법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하게 좀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철남 주장은요,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것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찌르고 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찔렀어요.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라고 알려졌어요. 계획된 범죄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살해 목적으로 5월 초에 흉기를 구매했다. 계획 범죄를 시인했는데 다른 2명을 찌른 것 한국인이 당했어요. 중국인에 의해 한국인이 당한 겁니다. 자, 경찰이 CCTV 영상으로 이 동선을 추적해서 검거를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자,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훔쳐서 이동을 했고 시 관제센터의 CCTV 영상을 분석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중국인 국적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이 지금 크게 부상을 당한 건데요. 당연히 뭐 처벌은 그 국적과 관계없이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도 또 대한민국에서 이런 죄질을 저지르면 당연히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 시절에도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형을 선고한 그런 전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은 지금 자전거를 이제 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자전거가 굉장히 바구니가 달린 이제 자전거다 보니까 CCTV를 탐문해서 그래서 그 범인을 좀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살인 사건이 나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꼭 내가 사는 동네 근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국민들은 굉장히 치안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좀 더 그 경찰 당국으로서도 그래도 빠르게 또 이 범인을 또 체포한 것은 굉장히 빠른 또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백종원 대표인데 더본코리아 백다방 디저트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상장 이후 연이은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백종원 대표예요. 이번엔 디저트 곰팡이. 온라인 커뮤니티 한 입 먹었더니 곰팡이. 더본에서는 제조사 잘못이라고 한다. 제조사에서는 10만 원 합의서를 작성 요구한다. 보상 못 받고 2,300원 환불받았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배달 받아보니 곰팡이가 있었다. 이 메뉴 시킬 때 조심하라라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더본코리아 입장 볼까요? 매장 확인 결과 유통기한 내에는 이상이 없었다. 현재 유통 과정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 전량 회수 검토 등 필요한 조치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이거 악재가 계속 쏟아지네요.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예. 왜 그러느냐?
이게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한 음식이 유통되거나 판매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딱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소비자가 피해를 잊을 만큼 강력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니까 더본코리아 주가가요. 많이 그 높았을 때는 6만 4천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뭐 한 2만 6, 7천 원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났거든요. 이거 지금 백종원 대표는 주주들 그다음에 그 가맹점주들 위해서도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3가지까지 풀어봤습니다. 백종원 대표나 더본코리아 입장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